네, 김민우입니다. 현대 소설을 좀 몇 개 보겠습니다. 자, 그 교과서 개념학습 일부 개념학습 부분에서 소설을 할 때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이전에 이 지금 고삐 수능고의 고삐 영상을 시청할 때 가이드에서도 얘기했었는데 그 일부의 개념학습 부분에서 뭐 시, 소설, 뭐 극수필 관련된 얘기의 전체 뭐 총론이라고 하죠. 그 전체에 대한 각 파트 갈래 장르별 특징을 얘기한 거를 여러 번 봐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현대소설 들어가는데 현대소설에서 제가 제일 강조했던 점이 바로 서술자 시점 판단할 준비를 해라. 왜 중심 인물을 체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심 인물, 중심 성격.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문제 출제 구역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얘가 전체 안에서 구보는 우선 제자리를 찾지 못한다. 구보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 나 우리가 아니니까 3인칭이 예상되고 3인칭이면 전지적 작가 시점인지 뭐 3인칭 관찰자 시점인지 이렇게 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한다면 특히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초점화를 예상을 해야 돼요. 즉 다른 인물의 심리보다 이제 구보의 심리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자, 구보는 생각해본다. 구보는 두려워한다. 구보는 고독을 사랑하는 일이 있었다. 그는 모른다. 고독을 사랑하고. 그리고 필지급쇼 차장이라는 대화가 잠깐 이어진 뒤에 뭐 이건 마치 시로 얘기하면 표현상 특징일 수 있는데 뭐 대화 구간에 표시가 없이 예컨대 쌍따옴표 표시가 없이 서술돼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중략 전후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중략 전후에 심리가 나와 있다면 좀 더 신경 써라. 그때 중략 아래 보니까 다시 조그만 타이틀처럼 달려 있는데 한 개의 기쁨을 찾아. 구보는 고독을 느끼고 그 사이에 미주친 기억 부분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경성력 박스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블록 설정을 한 이유는 오히려 고독은 그곳에 있었다 하면서 이제 구보가 경성력을 찾아갔는데 오히려 고독은 그곳에 있었다 하면서 심리 태도가 나와 있는 블록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다시 구보는 블라블라 노파를 본다. 그러니까 이게 초점화 문제 이쯤 되면 거의 확실해져요. 구보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화 문제는 누가 보는가의 문제예요. 쓰진 않았지만 1인칭 서술자일 때, 즉 등장인물이 텍스트 안에 서술자일 경우, 즉 서술자가 텍스트 안에 등장인물일 경우 누가 보는가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데 초점화는 3인칭에서 발생하는 거니까 서술자가 보는 게 아니라 등장인물이 보는 걸 서술자가 마치 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초점화일 때 기능이 그거예요. 다시 초점화를 맞추게 되면 특정 인물의 구보의 시각이니까 일단 구보는 서술자가 아니잖아. 그지? 구보는 서술자가 아니야. 근데 마치 서술자가 보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구보가 보는 거야. 구보가. 자, 보는 사람은 서술자가 아니에요. 이게 초점화 특정 인물의 특징이에요. 구보가 보는 건데 마치 서술자가 모든 걸 다 보는 것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죠. 네, 뒤쪽에 이제 황금광 시대 구보는 일찍이 창작을 위하여 진한 글씨체 구역에 생각하였다. 황금광 시대에 대한 구보의 생각, 심리 태도가 드러나 있는 부분이죠. 그럼 얘는 이 정도면 거의 다 끝났다고 보여져요. 아래쪽 내려와 보게 되면
구보는 생각하여 본다. 구보는 생각하여 본다. 그러니까 얘는 전지적 작가 시점 중에서 구보라는 인물의 포커스를 맞추어서 특정 인물의 시각으로 서술되고 있는 텍스트가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인데, 밑줄 친 기억을 거쳐서 흥분이 되어 있었다. 유서방과 덕호 그들의 가슴. 이제 여기서도 자, 그러면 3인칭이 예상되죠. 직전의 것과 비슷하죠. 3인칭이라면 두 가지지.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 3인칭 관찰자인지. 근데 이제 그들은 하면서 1인칭은 아니니까 그들의 심리 태도가 드러나 있다면 이제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되는 거고, 이제 전지적 작가 시점일 때는 방금 구보를 통해서 봤겠지만 특정 인물의 시각인지 아니면 등장인물들의 심리 태도가 다 나타나 있는지, 등장인물들의 심리 태도가 다 나타나 있는지. 그러니까 등장인물들의 심리 태도가 다 나타나 있으면 일반적인 전지적 작가 시점. 가끔 가다가 이럴 때는 뭐 다양한 인물의 시각에서 그런 선택지가 등장하기도 해요. 밑줄 친 니은 거쳐서 자, 또 그들은 호기심, 흥이 나서 다 심리 태도잖아. 아래쪽 내려와서 밑줄 친 디귿 거쳐서 유서방이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또 박스 쳐져 있고 회계라고 하는 곳에 박스 쳐져 있는데 그 위에 덕호 밑에 개똥이 나오는데 개똥이와 덕호 사이에서 빛, 자네 빛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개똥이를 안타까운 듯이 바라보던 덕호는 저놈이 빛을 물지 않으려는 속이구나 하면서 또 심리 태도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벼섬으로 차지하지 않으면 못 받을 것 같았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 농사 짓는 애들인데 돈을 빌린 문제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구나. 짐작되죠? 넘겨서 그들은 깨달았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느 한 인물의 포커스 맞춘 건 아닌 거야. 그들의 깨달았다. 심리 태도가 다 드러나 있으니까. 그 뒤에 리을 부분 문제 나와 있고 입도 차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어휘풀이에 있어요. 어휘풀이는 반드시 읽으라고 했습니다. 미음 거쳐서 또 아래쪽에 집달리 어휘풀이 거쳐서 밑에 편지봉투 얘기 나오고 중략 부분 줄거리. 중략 부분 줄거리에서 내가 이렇게 또 블록 설정한 이유는 타작마당 벼 빼앗기게 억울했던 개똥이 억울했던 울분 참치부터 심리 태도가 나타나 있으니까 성격, 심리 태도가 나타나 있으니까 그러니까 줄거리 부분에 줄거리 전후를 해서 성격, 즉 심리 태도가 제시되면 주의해라. 그게 이제 서사를 이끌어간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이하에 개똥 어머니는 선처를 부탁하고 개똥 어머니 머리를 숙이며 약간 의뢰 입장, 소위 말해서 뭔가 부탁을 하는 입장의 심리 태도가 드러나 있잖아요. 이어지는 게 개똥 어머니는 울고 싶었다. 이렇게. 그리고 개똥 어머니 코가 땅에 닿도록 절. 그리고 여기에 대한 덕호의 반응. 덕호는 부득이 놓아주는 수밖에 별 수가 있나 생각. 덕호는 생각했다. 그러니까 등장인물의 심리 태도가 제시되는 일반적 전지적 작가 시점에 서술을 취하고 있는 텍스트가 되겠습니다. 자, 3번. 여기서는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서술자 시점 판단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만약에 1인칭이다. 그럼 1인칭이면 주인공 또는 관찰자 두 개잖아요. 1인칭이면 주인공 관찰자를 판단 준비해라. 이거는 문제 비중이나 문제의 예상을 가능하게 해준다. 문제의 비중이 높은 쪽과 어느 구역에서 문제가 나올지를 예상하게 해준다. 1인칭 주인공, 1인칭 관찰자를 판단하게 되면 중심인물을 이제 포착할 수 있게 된다. 중심인물이 우선순위가 된다. 만약에 1인칭 관찰자라 했었을 때 관찰 대상이 되는 게 주요 서술 대상이다. 그러면 우선순위는 이제 관찰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인칭일 때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건 서술자는 주인공이든 관찰자든 1인칭이기 때문에 주관적 서술이 배제가 안 돼요. 즉 주관적 서술을 한다는 얘기예요. 주인공이든 관찰자든 서술자 1인칭 등장인물인 나가 주관적인 시선에 따라서 이제 서술한다는 거죠. 그래서 1인칭 서술일 때 시점일 때 주관 배제한다라고 하면 안 돼요. 앞부분 줄거리 나
1인칭 아주머니 아저씨를 못마땅히 여긴다. 나는 아저씨를 못마땅하게 여긴다. 그럼 이제 1인칭 예상이 되죠. 그럼 이럴 때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 주가 되는지 서술자 등장인물인 나가 아저씨에 대한 서술이 주가 되는지 요거를 주의하라는 거죠. 아첨하는 것 같이 더러운 게 없다. 기억, 밥 2그릇에 대해서 그 사이에 밑줄 친 진한 글씨 책 블럭에 문제가 나와 있고 뭐 그런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좋잖아요. 밑줄 친 니은, 어이풀이 뒤에 신용, 이웃 내지 어이풀이 신용 밑에 나와서 블럭 설정돼 있다. 네가 방금 세상 물정 아저씨와 나의 이제 대화가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박스 세상 물정 뭐 뒤에도 다시 언급할 일이 있겠지만 자 세상 물정 밑에 나폴레옹 박스 쳐져 있어. 그러면 블록 설정이 돼 있건 박스가 돼 있건 다시 위쪽에서 기억 니은 밑줄 친 부분이든 블록 설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든 박스 부분이든 다 서사적 기능 문제라고 했습니다. 전후에 스토리를 체크하고 대입을 해야 된다. 자, 중략 전후 중요하다 했죠. 중략 전후 중요하다 했습니다. 특히 중략 전후 부분에 심리 태도가 나와 있다면 할 소리 없으니 비유를 가져다 둘러대는 걸 보아 하늘 높은 줄 모를 천하에 멍텅구리도 있을까? 이건 뭐 아저씨 얘기가 아니라 즉 누구의 심리일까요? 아저씨에 대한 서술자 나의 심리 태도인 것 같죠. 아저씨는 아닌 것 같죠. 서술자 1인칭 주인공일지 관찰자일지 뭐 중략 아래쪽에 다시 밑줄친 B블록이 설정돼 있어. 아저씨 서술자 나에 대해 나가 묻는 거겠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저씨의 반응이겠죠. 그리고 밑줄친 미음 글쎄 이 한다는 소리 좀 들어보죠. 이 질문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아저씨겠지. 즉 누구의 말이야. 앞부분 줄거리 그다음에 앞부분 줄거리 서술자 나야. 즉 서술자 텍스트 안에 등장인물이야. 근데 이제 제시된 부분에서는 서술자인 나가 아저씨에 대한 생각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심리 태도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니라 서술자인 나의 아저씨에 대한 심리 태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 텍스트는 적어도 문제 구역과 선택지의 비중은 1차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즉 서술자가 생각하는 아저씨 그 다음에 아저씨에 대한 서술자 나의 심리 태도 이게 1, 2순위가 될 거라는 거죠. 문제 풀면서 꼭 확인해 보세요. 자 4번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현대든 고전이든 현대소설이든 고전소설이든 바로 직전에 얘기했지. 밑줄 쳐 있거나 박스 쳐 있거나 블록 설정된 구역의 문제는 다 서사적 기능 문제다. 서사적 기능 문제다. 서사의 뜻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이야기 전개, 즉 이야기 전개상에서 어떤 역할을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 전개 서사상에서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럼 반드시 전후를 의식하고 주의하고 신경 써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앞부분 줄거리 자 전쟁 터지자 징병 양생원에게 보내는 편지. 자, 전쟁 터지고 뱃사공 삼바우 징병된 아들 더불어 용팔 두칠 천달. 징병된 아들 용팔 그다음에 두칠 천달. 양성원에게 보내는 편지 나오는데 이어서 밑줄친 기억 양성원의 집이었다 이렇게 나와요. 밑줄친 서사적 기능 문제다. 그리고 밑줄친 A 아래쪽에 박스 바람 소리 며칠 뒤. 자 참고로 또 얘기하겠습니다. 자 서술에서 시간 제시가 되어 있는 부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순행 즉 시간의 흐름이 따름이지 역행 현재에서 과거로 가는 건지 아니면 현재 과거 왔다 갔다 하는 반복 교체인지를 판단할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서사문학이라고도 하는 거고 서사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것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변화가 생기면 이제 문제 출제 구역이 되는 거죠.
자, 다시 아래쪽으로 B 거쳐서 니은 거쳐서 그날 저녁. 자, 며칠 뒤 그날 저녁. 일단 시간의 흐름 따른 거 같죠? 벌건 불길 또 박스 쳐져 있습니다. 바람 소리, 벌건 불길, 서사적 기능 문제겠지. 네모 반듯한 상자. 중략 전, 후 심리 태도가 나와 있으면 주의해라. 미추진 틱을 바로 서사적 기능 문제가 있네요. 까만 그림자 2개 걸어 보이는 것이 보였다. 삼바오. 삼바오는 자 그러면 또 여기서 또 예상되지. 삼바오 했으니까 1인칭은 아닌 것 같죠. 서술자가. 즉 서술자는 텍스트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등장인물이 아니라는 거지. 즉 3인칭이야. 그럼 3인칭이면 두 가지. 전지적 작가 시점이냐 관찰자 시점이냐 판단 준비를 해야 되겠지. 일반적인 전지적 작가 시점이면은 등장인물의 모든 심리가 나오겠지만 만약에 3바5의 심리 태도에 포커스 맞춰서 중심을 두고 있다. 그럼 적어도 중략 이하의 부분은 3바5에 포커스를 맞춘 3바5의 특정인물의 시각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중략 디귿 아래에 지난 글씨체 문제 구역 우리 용팔이한테 소식이 없. 우리 이렇게 될 수 있는 것도 서술자가 1인칭은 아니야. 그 위에서 3바오라고 제시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용팔이 이렇게 나간 게 3바오에게 포커스 맞추고 있기 때문에 3바오의 심리 태도 중심으로 따라가니까 3바오의 머릿속에서 드는 것들에 대한 서술이 그대로 진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용팔이, 내 용팔이 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밑에 쪽에 생각이 들자 이러잖아. 그 3바오의 생각을 다 속속들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포착했으면 중략 이하의 문제의 중심 구역은 3바오의 심리 태도가 1승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5번. 한여름 내내 진영은 알았다. 그럼 자, 진영은 알았다. 그럼 역시 1인칭 아닌 것 같이. 자, 블럭 설정되어 있네요. 진영은 이렇게 시작하는 구역이에요. 역시 1인칭은 아니에요. 모험소리 치는 무서움을 느꼈다. 그러면 여기는 좀 의심이 되는 구역이죠. 또 1인칭은 아니지만 심리 태도가 나타나 있다. 그럼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을 예상해야 되고, 그럼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중 만약에 특정 인물의 시각이라면 진영 이외의 다른 사람의 심리 태도보다는 진영의 심리 태도에 무게중심을 두는 서술이 진행될 겁니다. 그걸 예상을 하는 거죠. 자,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서술자는 텍스트 밖에 있다. 서술자는 등장인물이 아니다. 그러면 특정 인물의 시각일 경우에, 즉 초점마 진영에게 포커스 맞춘 특정 인물의 시각일 경우에는, 아니면 진영 이외의 다른 인물들의 심리 태도가 나온다면 일반적 전지적 작가 시점 중에서 다양한 인물의 시각이라는 말도 쓸 수 있겠고, 이 둘 사이에서 이제 판단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일단 심리 나왔으니까 3인칭 관찰자 시점은 심리가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가장 객관적 시점의 서술 방식이기 때문에. 근데 이미 여기 블록 설정되어 있는 구역에서 그 관찰자 시점이 아니라고 하는 거는 심리 태도가 주어짐으로써 밝혀진 거죠. 문제되어 있는. 그러니까 서술상 특징 문제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래쪽에 진앙글씨체 구역 또 진영에 관련된 거고, H병원 나왔고, Y병원, S병원, 진영은 생각했다. 가짜 생각했다. 가짜 주사약 생각했다. 진앙글씨체 문제고요. 신뢰감이 사라져. 참고로 이 제목은 불신시대예요. 불신시대. 신뢰할 수 없는, 믿음이 없는. 자, 해바라기 꽃이 씨앗을 안았다. 슬래시 돼 있으니까 사실 그 다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편의상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자, 며칠 전. 그러면 위쪽에 한여름에서 해바라기 꽃은 뭐 여름과 가을 사이에 피는 것 같고, 하다가 며칠 전, 그 앞쪽에 서사상에서 시간 관련 언급이 좀 나오면 주의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럼 생각하는 거예요. 며칠 전의 일을. 그리고 아래쪽에 추석날이었다 또 이렇게 나와요. 자, 슬래시 끊고 그 다음으로 갔어야 되는데 추석날이었다 했습니다. 한여름 거쳐서 추석까지 여름, 가을 서사가 진행되는 거지. 그 사이에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는 거죠. 문수의 위패에 관련된 일을. 자, 그리고 내가 여기에 블록 설정했습니다. 자, 보세요. 진영은
진영은 생각났다. 진영은 생각났다. 자, 그러니까 현재 진행되는 것에서 생각했던 이전의 일을 서술해주고 있는 거예요. 당신네 같으면 하면서 이전 사건인데 스님 중의 말을 회상하는 거죠. 그 말을 듣고 뒷산으로 올라갔고 산에서 본 거에 대한 B블록에 대한 서술 진행되는데 블록 설정 서사적 기능이겠지. 진영은 깨달았다. 또 심리 태도가 제시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아래쪽에 중략 부분 줄거리에서 내가 블록 설정했는데 아래쪽에 도덕성 붕괴 인간 모습 지치고 진영은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 사람들 다르게 대접하는 자신들을 홀대하던 절에서 사진과 위패 앞쪽에 나왔던 얘기지. 그리고 산으로 올라간다. 기웃거린다, 주저앉는다, 내려다본다. 그래서 참고로 이해하겠습니다. 자, 소설의 기본 시제는 과거예요. 이미 완결된 일에 대한 서술이거든. 근데 이렇게 현재형 시제로 서술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생동감과 현장감을 무함이에요. 또 아래쪽에 보게 되면 사진이 말끔히 타버렸다. 또 과거형 시제를 쓰거든. 과거 회상의 서술 또 주의할 필요가 있죠. 그다음 겨울 하늘 하면서 앞부분에 여름 추석 거쳐서 겨울이니까 전체적으로는 이제 시간의 흐름을 따르고 있는데 뭐 며칠 전 그다음에 생각났다 이런 거를 봐서 군데 이제 회상에 들어가 있는 거지. 그리고 쳐다보고 있었다, 흘러내리고 있었다. 기본적인 소설의 과거 시제를 쓰고 있어. 근데 그 아래쪽에 보면 밑줄 기억 거쳐서 눈 쌓인 언덕을 내려오는 것이다 하면서 또 현재 시제는 또 쓰거든. 다시 참고로 이 텍스트의 서사의 전개는 여름에서 추석에서 겨울까지예요. 그리고 중략 이하의 마지막 부분은 좀 현재 시제하고 과거 시제가 좀 섞여 있어. 이게 만약에 선명하게 과거 시제가 다 빠져버리고 현재 시제만 사용되는 것들로 된 부분이 제시되어 있다면 이제 소설의 기본 시제는 과거임에도 불구하고 현재형 시제를 사용해서 생동감, 현장감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선택지가 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